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수사관의 눈, 입은 참 이상하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저의 주 전공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뒷부분이 조금 흥미로우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찰이 총선이 끝난 직후에 라임 사건과 신라젠 사건 수사를 재개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투자자들에게 막중한 피해를 입혀서 관심이 집중되었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권력층이 개입되었다, 이러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신라젠에 대해서 2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는데요. 법원도 영장을 잘 내어주는 거 보니까 권력층이 개입이 되었든 안 되었든 사안 자체로 큰 비리가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수사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1부는 21일자에 이 여의도에 있는 이 신라젠 서울사무소, 그리고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문 대표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서 수천억 원대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시민을 수사 타겟으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이 유시민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전 현직 이 신라젠 임원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 유시민이 참지 못하고 이것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최근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해라, 이런 말을 검찰을 향해서 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비리를 일으킨 이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 원칙대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인데 유시민이가 굳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물론 정치권이나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신라젠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유시민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혹 제기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발로 그런 언급이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과 유튜버들이 유시민 연루설,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유시민이 과거에 신라젠의 지분 14%를 보유했던 최대 주주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자, 바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철 대표와 친분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철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신라젠 상장 이전이었던 2015년도에 경남 양산 소재의 부산대 병원에서 열렸던 그 신라젠 기술 설명회에 유시민이가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한 것 때문에 더욱 연루설이 부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철 대표는 최근 이 채널A와 검찰 고위 간부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의 이 비위를 털어놓으라는 강요를 당했다면서 녹취록을 MBC를 통해서 공개를 했던 인물입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이땡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은 이에 대해서도 알릴레오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구속된 신라젠 임원 두 사람의 이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이것을 뒤져도 안 나온다. 실제로 전화번호를 모르고 만난 적이 없다. 행사장에서 한번 인사한 거 말고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쫄리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못 싸운다. 내가 이렇게 세게 나올 때에는 검사들도 여기 파봐도 물이 안 나오나 보다 하고 접어야 한다. 유시민은 이런 말을 검찰을 향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걸까요? 사람이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에 대한 위독설, 그리고 사망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면요, 김정은이나 이 북한 입장에서는 진실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침묵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외실을 향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침묵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도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요,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신라전이든 무엇이든 유시민이 피해자로 입건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소환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시민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요, 유시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시민 이사장은요, 계속 뭔가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유시민은 뭔가를 계속 설명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보고 더 파라, 더 파지 마라,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지금 유시민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사건 관계인도 아닌 사람이요, 검찰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거 오버하는 거죠. 자, 사건 관계인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더 파니 마니 이런 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을 두고서 이거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휴일날 공원에 산책을 나가보면요, 요새 애견들 많이 보이죠? 근데 원래 강아지들도 무섭다거나 공포감에 휩싸이면은 두려움에 떨며 막 짖어댑니다. 왈왈 막 짖어대죠. 하물며 사람은 무엇이 무서운지를 진정 알기 때문에 만약에 스스로 무언가 안 해야 할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요, 그 공포감은 더욱 강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 대표인 이철이 어떠한 인물인지, 유시민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철 대표는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철은 63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7년도경에 경기도에서 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철은 노사모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의정부 지역의 노사모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경에 유시민이가 국민참여당을 창당하면서 정치권으로 복귀를 하는데 당시에 이철이 유시민 밑으로 들어가서 의정부 지역의 위원장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11년경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보험 대리점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노사모 활동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를 설립한다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설립 직전에 노사모 활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유시민이 만들었던 국민참여당에서 의정부 지역 그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아마도 이러한 이력 때문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이 유시민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부각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구성원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들이 이쪽 금융계통의 전문가들인지 참 의문스럽다, 이런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라든가 그러한 사람은 전혀 아닌 걸로 보여요. 자, 주로 이철과 보험업으로 엮여있던 보험업 선후배들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더욱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직의 하부 구성원들이요, 노사모 회원들로 매우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이가 더욱더 신라젠과의 관계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2013년 3월에 이철이 신라젠에다가 350억 상당을 투자를 하는데요, 그 자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는지 상당히 그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보험 대리점을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노사모 활동을 하고, 그리고 투자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거액을 신라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개연성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뭔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돈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신라젠이 2015년도에 부산대병원에서 리셉션을 벌이고 그때 유시민이 초청이 되어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시민이가 당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7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에는 그냥 글로벌 신약 임상 유치하는 거 그것이 한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글로벌 신약이라는 게 참 감개무량하다. 그리고 이것이 검증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유시민은 이철과의 친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잘 나가는 이 신라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발언까지 했으니까 혹시나 강연료 명목으로 고액을 받았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 돈은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철과 관련해서 아마도 추가로 강연료 명목으로 오간 것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쉽게 수사가 되겠지만은 이철과 유시민이가 신라젠과 더 깊은 자금 거래 관계가 있는지 이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최소한 횡령 또는 배임 정도로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문은상 대표가 있죠. 이 사람 등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매우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자,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 유시민이가 지나치게 오버를 해서 수사를 그만해라는 식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그 모양새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사는 생물입니다. 어디에서 살아와서 어떤 곳에서 무엇이 불쑥 튀어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도 잘 예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 어떤 진술이 누구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그리고 어떤 물증이 스모킹 건으로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수사 상황과 이 비교 대조를 해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인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말들을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데요. 저도 오늘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